한국군을 딱 맞이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무기부터 버려야지. 내가 죽지 않겠다. 무기를 분해해서 앞에다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지피 앞에 딱 버리고 투항하러 왔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19금 채널이라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직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비디오 자체가 없고. 그런 영화를 딱 보는데 새벽까지 봤어요. 잠 안 자고. 처음 보니까 새벽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나다니는 군인 있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군 민경대대 보위부 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이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9살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삶을 살다가 벼락같이 승진해가지고 북한군 보위수단이 되는 이 계기가 오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출신 성분이 완전히 북한으로 말하면 빨갱이 집안입니다. 그래서 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보위주단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빼고요. 아버님은 군대를 못 나가서 당원이 못 된 거고, 그래서 그만큼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거죠. 북한군 보위수단이 돼가지고 집에를 딱 휴가 갔는데 10년 전이나 뭐 10년 후나 가난한 집안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휴가를 딱 갔는데 어머님이 원래 백내장으로 한쪽 눈을 원래 잃었던 상태고 한쪽 눈마저 겨우 보고 있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실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강에서 풀 뜯어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다가 겨울에 이거 한쪽 펄 다 얼었고, 집은 그 남자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붕은 다 비가 새고 하늘이 막 쳐다 보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휴가를 원래 15일 동안 갔댔는데 한 달 동안 복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원래 헌병대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군은 또 그런 게 없거든요. 한 달 동안 부대 복귀 못하고 부대를 딱 복귀했는데, 원래 북한군 보위수단들은 휴가를 갔다 오면 간행상 직속 상관들한테 고급 담배 한 보로 고급 술 몇 병씩 주는 게 원래 간행입니다. 근데 집이 못 사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급 담배 한 각씩밖에 못 썼는데 그거로 인해서 업무상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조금만 못해도 전화로 이소대 보위수단 이철아, 너가 제일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전화로 욕을 해대고, 중대에서 또 욕을 해대고, 야 사물함지 당장 넘어와. 그럼 그 지피까지 아예 가서 군인들 보는 데서 비판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엄청 들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보위부 정보원을 운영하면서 쪽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직업인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쪽지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원문 받아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직 한다는 게 내 밥을 안 먹고 군인들한테 주고 쪽지를 얻어내는 방법인데, 아침 저녁은 안 먹었다 치고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것이, 야 이것도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잡아야 되냐. 북한에서는 최전방에서는 매일 중요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는 민경 생활을 다 알기 때문에, 지피 생활을 알기 때문에 완전 입을 딱 끌어매고 말을 안 합니다. 왜? 내 말은 바로 보고가 되긴, 3명 중에 1명이 정보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꾸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습니까? 먹을 걸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한계까지 온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27살 됐죠. 그때 당시에 그럼 혼자 넘어오신? 원래는 며칠 전부터 딱 초소 근무가, 우리 북한군이 어떻게 됐냐면 2달 근무 서고 2달은 들어갔다가 다시 2달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달 딱 나왔을 때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기철책을 합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체크를 했댔습니다. 그날도 제가 가장 아끼는 정보원하고 순찰 나왔거든요. 나왔다가 소나무를, 젖은 소나무를 한번 철책선에 던져봤는데 접지가 일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고압선이니까 불이 팍 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는 걸 보고, 야 오늘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나온 군인한테, 야 보위수단 내려가서 담배 사러 갔다길라. 원래 담배 사러 가는 건 보위수단밖에 없어요. 차단소로 나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민간인 마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보위수단밖에 없으니까 장교들도 믿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내고, 제가 미리 전에 나오겠다고 딱 봐둔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통로 근처에 북한군 지피가 있었거든요. 자그마한 지피. 그래서 거기 가서 군인들한테 가서, 야 다 자라 힘들지 않을까?
아이들이 지도원 동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기를 딱 벗고 눕더라고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서 야 너희들이 있어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피를 딱 와서 이거 철책선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았더라고요. 예. 또 다음 선 또 잡고 했는데 흐르지 않아서 딱 넘었는데 넘어서 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부모도 못 본다. 근데 항상 가면서 총을 이렇게 머리다 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돌뿌리를 이렇게 건너다가 몸을 날렸는데 총알이 한 발 거기서 나가버렸어요. 안 나갔으면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가게 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산을 넘어서 왔는데 북한군 지피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애들 아까 자라고 했으니까 애들 자고 있었으니까 망종이지 한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저를 봤으면 쏴버렸죠. 그리고 초조가 난리나면 저 어떻게 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당황함이 발걸음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따라가는 사람이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또 행운을 만나가지고 군인들이 자고 있었고 밑에는 또 지뢰원인데 지뢰 밟았을 건데 안 튀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피로 막 걸어왔는데 중앙군사분계선 넘기 전에 북한군 흙을 양주머니에다 다 채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가서 마지막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고향에 못 가니까 흙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흙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버렸는데 아마 대한민국 1사단 지피 딱 들어섰을 때 군복 다 거기다 줬으니까 무슨 흙이 아마 그 안에 있었나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집회에서 총 7발 쏘고 기순했다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인도를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기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총이 실수로 한 발이 나간 거예요? 예, 실수로 한 발은 나간. 북한군 지피에서 몇 미터 안 떨어진 데서. 그때 그 심정은? 야, 완전히 굉장했죠. 야, 이게 누구 듣는 거 아니냐? 근데 권총 소리가 생각보다 작아요, 또 총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꽝 하는 소리에 뭔가 뭐 어디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로 새소리도 나고 무슨 소리도 나고 빔상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아마 눈치 못 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눈치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피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단피라도 찾아서 북한 초소 다시 넘어가면 실수로 제가 오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단피를 찾을 수가 없어요. 풀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막 그 머릿속에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머릿속에. 한국군을 딱 맞이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무기부터 벌어야지. 내가 죽지 않겠다. 무기를 갖고 있으면 사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를 분해해서 앞에다 버렸습니다. 지 앞에다가. 대한민국 지피 앞에 딱 버리고 투항하러 왔다. 이렇게 국군장병 불러니까 나 딱 그 부집상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지금 기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밖에서 기다리라 해서 그 앞에 또 진지 같은 거 있더라고요. 철책 앞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거 있죠. 북한군 애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거 저기 가면 총에 맞아 죽겠네.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 못 가고 거기서만 맴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또 다시 올려다보고 야 그때 마음이요.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숨가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진짜 온 걸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그 앉아서 있으라고 하면서 물 좀 마시겠나 그럼 주스를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스 하면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너무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나마 장교라는 체면 때문에 그런 말은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건빵이나 이렇게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건빵이다. 근데 건빵 뜯어서 막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도 또 참고 야 건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 건빵이구나. 라면도 군무 나갔다 오면 라면도 끓여주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라면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북한에서 담배 엄청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좀 피고 싶다. 오면서 다 피워가지고 담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 좀 피고 싶다. 그러니까 5각을 딱 내놓더라고요. 가지별로.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피워보라는 거예요. 딱 폈는데 대한민국 담배는 너무 순해요. 순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독하고 향이 있거든요. 중국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 담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하고 향이 있는 거 피다가 순한 담배를 딱 피자고 하니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댔습니다. 그 담배를 딱 피고서 대한민국 담배 아직까지 안 맞다 하고 그때부터 담배 끊었지.
그래서 거기 담배도 피고 뭐 음료수도 뭐 간식 여러 얘기를 듣고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뒤에 딱 무장된 군인이 딱 서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쁜 상황 할까 봐 그랬나 봐요.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 딱 봤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아,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체격이 북한 분들은 좀 식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작으신 한국 사람이 비교적 커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훨씬 커 보이죠. 제가 북한군 GP에 있을 때는 다 소문이 나 있어요. 먼저 저는 GP에서 한 1, 2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애들이 한 보통 10년씩 근무한 그 아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쟤네는 군복무도 36개월이고 대학 졸업생이다 보니까 체통도 엄청 크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와서 봤는데 아이 뭐 덩치가 최영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요. 딱 뭐 대학생하고 유치원 아이하고 딱 그 키높이 같아요.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얼렸다 보는 것도 정도가 아니에요. 180 이상 다 그 찝히는 그렇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이러니까 방탄조끼 입어봤는데 방탄조끼 전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무릎에 위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뭐 입겠는 거 있죠. 근데 거기 분들은 딱 방탄조끼 입어도 몸에 딱 맞고.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거 군인들이 진짜 멋있다 이거. 뭐 이런 군인들이 이 최전방 지키고 있는데 북한에 뭐 그런 애들은 뭐 1대3이 아니라 북한이 1당백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1당백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요. 혼자서 뭐 북한군 몇 명을 제낄 수 있죠. 그만한 체격이 힘에 되지도 않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정원에 가서 제가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딱 갔는데 밥을 제가 못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밥이 좀 달아요. 반찬이랑. 그래서 밥을 계속 못 먹고 있으니까 죽을 써주는 거예요. 죽을 딱 써주는데 죽을 먹었죠. 죽을 한두 끼 먹으니까 난 밥을 조금씩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TV도 있고 이런 큰 방인데 혼자 있는데 어디 뭐 샴푸는 이거로 가지고 샤워하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딱 봤는데 샴푸가 2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샴푸하고 바디워시가 있는데 저는 그 샴푸 바디워시라는 거 저는 개념을 모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만 있었으니까 비누로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있길래 아 이거는 하나를 다 쓰면 이거 더 쓰라고 예비로 했다놨나 보다 하고 샴푸를 가지고 계속 몸을 씻은 거예요. 몸도 씻고 이거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계속 가랍더라고요. 몸이 가라워요. 그래서 한참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 돌로 때밀고 북한에서 돌로 때밀다가 이거 대한민국이 남수성고 이거 고급 쓰니까 피부도 이거 놀랐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아 피부가 이거 놀라서 가라온 거 아니냐 대체 어떤 거냐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는데 영어를 몰라요. 저희는 러시아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좋냐 이게 군 가랍고 이렇게 그런 일화가 있었다니까 훗날에 알아보니까 샴푸를 가지고 계속 이거 머리 감고 샤워를 계속 했더라고요. 휴지를 딱 앞에다 놨는데 화장실을 책상 위에다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에도 있고 저는 그거 밥 먹고 입 닦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아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거, 그 좋은 거니까. 근데 그 화장지고 막 써도 되는 그런 종이인 거 모르고 그래서 훗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둥그런 건 뭔가 종이 같은 거 있는 거 저 아껴서 막 써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막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막 써도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대한민국 채널이 이렇게 보다 보면 19금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19금 채널이라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직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비디오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 성인 그런 영화를 딱 보는데 새벽까지 봤어요. 잠 안 자고. 처음 보니까 새벽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나다니는 군인 있잖아요. 빨리 자십시오. TV 끕니다. 자십시오. 예, 자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끄는 척하다 또 보고 했는데 이틀 동안 계속 그거 보니까 주간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TV를 치워버려야 되겠네. 주간에 뭐 나와서 얘기 좀 하자면 계속 졸고 이거 되겠어. 아 선생님 저 진짜 저런 영화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아 북한엔 저런 영화 없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신기해요. 아유 너무 신기해요.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GOP 쪽에 GP 쪽에 보면 철책선에 조명이 있어요. 불을 켜놨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 야경을 아마 여기 나라 멋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 최전방 그 야경만큼 멋있는 데가 없다고 봐요. 철책선에 불을 아예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 끝까지 아예 철책선에 불을 달아놨는데 밤에 아예 쫙 거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냐면 이거는 심리전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게 하려고 없는 전기를 끌어모아가지고 북한에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달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딱 와서 보니까 야경이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서 아 이거 북한에서 속고 살았구나. 전기가 그냥 뭐 훈하다 못해 이건 천지네 천지. 그래서 저 그때는 웃긴 게 대한민국 이렇게 멋있고 번쩍번쩍하는 이 야경을 딱 보면서 아, 발전해도 엄청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도 교육을 받았냐면 저거 태어나서부터 또 이거 최전방에서 어떤 교육을 받냐면 대학생들이 이거 뭐 투쟁한 시위하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막 시위할 때 보면 체류탄 쏘고 옛날에 체류탄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체류탄 막 쏘고 할 때면 막 대학생들이 이런 돌덩이를 막 군인들한테 막 던지고 맞고 막 이래가지고 길바닥 보면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대한민국 탁 넘어 지금 차 타고 들어오는데 지금 후송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냥 지금 국정원으로 들어오는데 밖에 이렇게 보니까 간판 같은 게 하도 많이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대학생들이 돌을 다 던져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댈 능력이 없으니까 간판 같은 거로 막아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훗날에 알아보니까 거기다 광고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던지고 이런 거는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면 옛날 60년대 80년대 그걸 갖다가 북한은 계속 선전을 하고 각인시키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멋진 거를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놀라고 계속 놀랐어요. 보는 것마다 놀라고. 그래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아마 탈북민들을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말이 아닐까요? 저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는 알아듣기 힘듭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영어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하고 한글하고 막 섞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한국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만 배우고 순수한 북한말, 한경남도 말이 틀리고 개성 말이 틀리고 경북도 말이 틀리고 평양 말이 틀려요. 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거기 제일 힘들었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디 일하러 갔을 때 현장에 가서 뭘 가져와 그러면 뭘 가져오라는 말은 몰라서 이게 그거야 그럼 종이에다 그걸 다 썼어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숨어다 옆에 계속 외운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언어의 장벽이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틀려가지고 그걸 좀 적응하는데 좀 처음에 애먹었죠. 한마디로 실례로 감자 깎기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 알아듣거든요. 감자 깎는 거 가져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알아듣는데 여기는 또 감자 깎는 거 가지고 뭐라고 이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가지고 뭐 따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감자 껍질 벗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순수 북한말로 했을 때는 알아듣겠는데 개개인마다 이름이 다 명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대한민국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회사에 가면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저도 서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엄청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북한에서는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아마 한국에서 제일 버티기 힘든 게 그거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서서 일하는 거. 근데 저도 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말하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이렇게 다 서서 남보다 먼저 나와서 이렇게 서서 일하고 이러면서 다 오늘의 부를 쌓은 거지. 북한처럼 너네는 그냥 김정일이 그냥 혼자 시키는 걸 다 하고 모든 걸 일 안 해도 무상 배급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잖아. 여기는 일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많이 서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지 가져가는 게 많고 너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이렇게 조금 서 있다 다리 아프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경쟁사회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거기 좀 힘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6시까지 술 마시고 7시 나가더라고요. 이런 문화에 우리 충격받았어요. 북한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 회식 자리가 그렇게 길잖아요. 노래방 갔다가 막 친구들 같이 술 기껏 마시고 노래방 갔다 실컷 놀고 아침 7시에 나 어제 술 마셨냐? 뭐 이런 기분이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 어제 뭔 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회식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버려요. 해당 사람 좀 오늘 좀 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너는 항상 항상 그런데요. 근데 이런 술 문화에 앉아
있는 게 우리는 진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문화 차이가 그런 문화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것도 북한하고 좀 틀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났는데도 또 가서 알바를 뛰는 거예요. 배달 대행이라든가 어디 가서 뭐 무슨 치킨 알바라든가 이런 걸 뛰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그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진짜 쉬는 시간이 없이 공부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공부가 끝나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날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이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투지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참 마인드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금 키웠는데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게 수월하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솔직히 기저귀 함질러 북한에 있을 때는 애 키우려면 기저귀를 수건 있지 않습니까? 군대 볼 때는 발싸개, 뭐 수건 이렇게 군인 가족들 대부분 그거 갔어요. 발싸개 같은 거 가져와서 빨아서 또 넣으면 다시 내다 빨아가지고 다시 채우고. 근데 대한민국은 딱 일회용으로 나온 걸 딱 해서 치우고. 우유도 분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는 분유라는 게 없어요. 제가 있을 땐 지금은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유라는 게 없다 보니까 암죽이라고 해가지고 쌀가루하고 설탕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죽 먹이는 모유를 좀 하다가 그거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분유로 해서 먹이고 산후시설도 잘 돼 있고 병원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는 북한에도 아이들 위해서 어떤 어머니들 위해서 병원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출산하면 평양에 가서 새쌍둥이 같은 건 헬기를 보내서 막 평양에 가서 뭐 출산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북한과 비교하면 애 키우는 거 비교하면 한 50년 이상 뭐 60년도 막 지난 것 같아요. 뭐 6.25 해방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북한이 그렇게 사니까요.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힘든 일 이런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허리에다가도 못을 받고 목에다가도 지금 목 고정 못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못하고 지금 버스 운전기사를 좀 하려고 대형 버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서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해서 아이를 대학까지 좀 보내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기술 이런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필터 교체랑 뭐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적인 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이다라는 큰 채널에 또 이렇게 불러주신 뭐 PD님이랑 작가님 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젊으신 분들이 북한의 인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와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해서 현 실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주저없이 사이다 채널로 와서 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도 기순장교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군 기순장교라는 그 TV를 지금 새로 오픈했는데 저도 사이다 채널을 많이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